안녕하세요, 제스캣입니다. 요즘 경제신문을 장식하는 가장 핫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죠. 5월 내내 일본과 관련된 기사가 거의 매일같이 실렸는데요. 그중 투자자들의 시선을 가장 끄는 것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32,000선을 회복하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일 겁니다. 이런 주가 지수는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한 이래로 최고의 수준인데요. 2023년 올해 들어서만 약 15% 이상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일본의 증시 시총은 무려 4천억 달러나 늘어났다고 해요. 절대 규모로 보면 훨씬 큰 중국 증권시장의 시총 증가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증시에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일본 상사주를 대거 사들인 것도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버핏 회장은 일본 상사에 대해서 100년을 넘어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발언에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인 마루베니, 이토추 상사 등의 주가는 한 달 동안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아니라 일학개미라는 표현이 경제신문에 수시로 등장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주식뿐 아니라 엔화 투자나 일본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를 매수하는 등 투자 방법도 다양합니다. 굳이 미국 ETF를 일본 시장에서 사는 이유는 달러와 엔 사이의 환차익을 노리기 때문이죠. 국내에 상장된 일본 펀드의 수익률도 유럽, 브라질, 인도 등 다른 국가의 펀드에 비해 높다고 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던 경기 침체를 딛고서 최근 이렇게 일본의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창이죠. 메인 테마는 바로 반도체 공급망의 전 세계적인 재편입니다. 이 반도체 공급망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산업,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세계 각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서 러브콜을 보내게 된 거죠. 일본 내 공장을 세우거나 일본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세우거나 일본에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일본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하면서 디폴트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미국 국채나 달러가 예전처럼 철통 같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심지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과 산유국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미국 달러가 석유를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였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중국 위안이나 러시아 루블을 석유 무역 결제에 활용하게 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위는 석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신문 기사에서 사우디가 바이든 대통령의 뺨을 때렸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미국 달러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위안화 등 기타 통화가 무역 결제에서 사용되는 비중도 아직은 너무나 미미하고요. 하지만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의심하지 않았던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위신에 타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외환 보유고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요. 최근에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대놓고 탈미국화를 외치는 국가들이 결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브릭스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만도 무려 20여 개국이라고 해요. 실제로 미국의 경제적 위치나 달러의 안전성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불안 요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자금은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대립하고 있는 미국도 중국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불안한 상황에서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보다 안전한 대체 투자처로서 일본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고요. 외환 보유고는 세계 2위, 대외 순자산 규모는 세계 1위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국가이기도 합니다. 높은 기술력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제 대국이지요. 그래서 엔화는 미국 달러, 유로와 함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거기에 올해 1분기에 코로나 엔데믹으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 그래도 탄탄했던 일본의 내수 소비가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당초 올해 경제 성장률을 0.7%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1분기에 깜짝 성장으로 인해서 연간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1.6%까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엔저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행해온 대규모의 금융 완화 정책 역시 해외의 자금을 유입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엔화가 정상적인 가치를 되찾게 되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엔저의 환율 효과는 일본의 주식시장과도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경제신문에서 일본의 변화가 다루어지고 있어서요. 저도 일본의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 엔화 환율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엔원 환율의 경우 영상을 찍는 6월 6일 현재 100엔당 936원대로 최근 3년을 놓고 보면 거의 바닥인 수준입니다. 제가 좀 뒷북으로 읽긴 했지만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의 저자 박성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율이 움직이는 데는 상방과 하방의 한계가 있다고요. 주식처럼 이 상하방이 뚫려 있어서 몇십 배가 치솟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돼서 휴지 조각이 될 일은 잘 없다는 거죠. 국가가 망해버리지 않는 한은요. 물론 짐바브웨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경제 대국인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참 어렵겠죠. 그 이유는 환율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각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한도를 넘어서 심하게 오르거나 심하게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적정 지점을 찾아서 계속 회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그런 성질의 투자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엔환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또 외환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본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에 의한 단기적인 과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엔저로 인한 환율 효과가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인데 환율이 변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사는 것을 멈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언제가 됐든 투자에 주의해야 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겠죠. 하지만 이래저래 일본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려 30여 년간의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경제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도 경제를 공부하기 전에는 일본 경기는 그냥 늘 침체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게 언젠가 회복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가 20년이라고 했다가 30년으로 자꾸 기간이 늘어나니까 이유도 모르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요.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마주쳤던 주제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고 여전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일본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흐름을 읽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거고요. 현재의 상황은 GDP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큰 위기라서 이 고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 상태입니다. 12년간 끊겼던 셔틀 외교가 불과 두어 달 만에 재개가 됐고요. 대통령의 방위를 시작으로 대기업 총수부터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한일 경제인들 간의 협력 논의가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연일 경제신문의 지면에 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야 너무나 얽히고 설킨 그런 과거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입장인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라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부르며 구체적인 협력을 하고 싶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세켓 홈메이드 머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니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니 하는 얘기들은 사실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최근에 몇 년간의 코로나가 불러온 세계 경제에 급변하는 상황을 겪어보면서 아무리 내가 한국에 있고 나의 자산이 깨알 같아도 전 세계적인 거시 경제 상황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경제신문을 읽고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의 향방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기존의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고 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힘의 구도에 균열이 생긴 이런 시점에는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 이런 것보다도 어디에 투자해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지가 자금이 이동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안전보단 위험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격변의 시기에 일본은 오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안전한 데다가 엔화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처로서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스크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어요. 최근의 경제 흐름, 주목받고 있는 투자처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자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매일 신문을 읽기는 어려우셔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돈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좋은 기회를 발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